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대수 파트는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거는 진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공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식도 이제 증명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많은 부분을 지금 생략을 하고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문제풀이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만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수업 시간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는 단어는 이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경우예요, 경우. 우리가 뭐 무슨 경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우의 수. 그래요.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다. 이것도 경우예요. 주사위를 던지면 이 주사위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요 눈금이 여기 위에 보면 눈이 뭐 1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 마주보는 6이죠. 여기 2가 있으면 여기는 5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3개가 있으면 이쪽에 이제 이쪽에 4개가 있죠.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참고 삼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수업하고도 나중에 고등학교 관련이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사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생김새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좀 그냥 참고 삼아 지나가는 말로.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다. 주사위를 던지면 1이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 있고 3, 4, 5, 6 우리가 이제 이런 눈금이 나오게 하려고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이런 거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전을 한번 던져볼까요? 동전을 던지면 100원짜리가 있었고 100원짜리 앞면이 뭐였더라? 찾아보면 무슨 모양이 나왔을까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어떠한 거를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할 때 나오는 요거를 우리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건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냥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합사건이 있고 곱사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배웠을 거예요. 합사건. 자, 안 배운 사람은 이제 지금 하면 돼요. 합사건과 이제 곱사건이 있는데 합사건은 연결자가 우리가 그 유명한 또는이고 곱사건은 and예요. 이거는 각자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언제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요 경우의 수를 했으니까 요걸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에 눈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뒷면이 나오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사위를 던지면 사건의 개수가 6개가 나오고 A라고 놓으면 동전을 던지는 요걸 A라고 놓고 그걸 B사건이라고 놓으면 동전을 던지는 건 뭐죠? 2개가 나오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6가지 또는 동전을 던졌다. 그래서 모두 몇 가지? 8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합했다 그래서 합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주사위를 던진 건 A사건이라고 그랬죠? 주사위의 눈과 동전을 동시에 던졌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동전을 앞면을 H라고 놓고 동전의 뒷면을 T라고 놓는다면 동전 앞면일 때 주사위가 얼마? 1, 2, 3, 4, 5, 6 이렇게 가지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뒷면일 때 주사위가 1, 2, 3, 4, 5, 6 이런 눈금이 나올 거예요. 이런 눈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몇 가지? 6가지. 이게 몇 가지? 6가지. 따라서 얼마? 2 곱하기 6이 12다. 가만히 보면 A사건인 주사위가 B, A, 그 다음에 동전이 2가지인데 가만히 보면 뭐 했다? NA 곱하기 NB가 돼서 얼마? 6 곱하기 2는 12가 됐다.
이렇게 곱해지는 걸 우리는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 곱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크게 나눠서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내에서 배우는 거는 곱사건과 합사건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합사건이라는 거는 OR로 보통 연결이 되고 또는 곱사건이라는 건 AND로 연결되는데 각자 사건이 각자 달라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합사건이라고 보통 취급을 하고 말을 하고 곱사건은 이렇게 주사위와 동전이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 익히기에도 얘가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내가 서점에를 갔더니 국어 문제집이 4종류가 있고요. 수학 문제집이 한 3종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내가 책을 사는데 국어책 또는 수학책을 살 거예요. 아, 요 사건을 A라는 사건으로 놓고 요 사건을 B라고 놓으면요. 내가 책을 사는 건 한 권이죠. 즉 국어책을 사는 경우가 몇 권이 있어요? 4가지가 있고요. 또는 수학책을 사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얘는요. 내가 국어책을 사거나 또는 수학책을 한 권 사는 거니까 4 더하기 3이 돼서 몇 가지? 7가지예요. 그러니까 합사건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오늘 학원에 가야 되는데 우리 경쌤이 야, 내일 시험이니까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공부해야 되니까 야, 국어책 하나 하고 수학책 하나 사와. 이랬어요. 국어책과 수학책을. 자, 그럼 국어책이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다 그리고 수학책이 X, Y, Z가 있다 그러면 AX, AY, AZ, BX, BY, BZ, CX, CY, CZ, DX, DY, DZ 엄청나게 많은 게 있죠. 그럼 요거를 이제 수용도라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수학책 X일 때 국어책 A, B, C, D. 수학책 Y일 때 국어책 A, B, C, D. 수학책 Z일 때 국어책 A, B, C, D. 4가지. 즉,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돼서 4를 몇 번 곱하죠? 3번 곱하죠. 그래서 3, 4, 12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이제 가는 거예요. MB 곱하기 3은 MB였고 요 놈은 NA였죠. 즉 곱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합사건과 곱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겠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확률은 뭔가요? 이제 이러고 학생이 가끔 물어봐요. 확률 뭐가 나올 확률? 뭐 우리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요즘 뭐 로또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 뭐 120만 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확률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또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반에 4명이 이제 A, B, C, D라는 학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어요. 이 학생을 일렬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얘를 일렬로 세우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 몇 가지? 4가지 오겠죠? 4명 중에 이제 1명 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A가 왔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제 3명 중에 1명 오죠? 자, 또 하나 왔다고 쳐요. 그럼 몇 가지가 올 수 있나요? 2가지. 그럼 이제 뭐 여기 다 했으니까 나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N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거 설명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어떻게 뭐 4팩토리얼이다 뭐 이런 기호를 이제 쓰거든요. 근데 이 기호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걸 배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3명을 일렬로 세우면 뭐가 됐나요, 그럼? 피디님 뭘 것 같아요? 네. 3명을 일렬로 세우면 뭘 것 같아요? 딴 생각하다가, 방송 촬영하다가, 4명을 세우려면 4, 3, 2, 1 곱한대요. 그래서 3명을 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공부 더럽게 안 했어, 그지?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네가 무지하게 공부 안 했던 것 같아.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여러분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이제 안 물어볼 거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렬로 세운 거고, A, B, C, D 4명이 있었는데,
반장, 부반장을 뽑으려고 그래요. 4명 중에 반장하고 부반장을 이제 우리가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반장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부반장 자리를 만들어요. 4명 중에 1명이니까 4가지가 나오죠. 자, 반장이 이제 뭐 하나 선출됐어요. 그럼 3가지니까 얼마? 12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A, B, C, D 4명이 이렇게 있는데, 대표 2명을 뽑으래요. 대표 2명. 대표 2명을 뽑으니까 봐요. 난 A하고 B를 뽑을래. A하고 C를 뽑을래. A하고 D. B하고 C. B하고 D. C하고 D. 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럼 나는 B하고 A를 뽑을래. B, C는 하겠고요. 이번에 뭐 C하고 A를 뽑을래. 그 다음에, 난 D하고 A를 뽑을래. C하고 B를 뽑을래. D하고 B를 뽑을래. D하고 C를 뽑을래. 자, 만약에 얘가 반장, 부반장, 반장, 부반장이면 틀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표 2명. A, B 대표, B, A 대표. 똑같은 게 돼버리죠. 자, 보세요. A가 반장이고 C가 부반장이야. C가 부반장, C가 반장, A가 부반장이야. 틀리죠? 그러나 A, C 대표, C, A 대표 어때요? 똑같죠? 이 모든 게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씩 같다? 2개씩 같아요. 그래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가지가 12가지라면 2로 나눠서 대표 2명은 몇 개야?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얘를 이제 순열이라 그리고 순서가 있게 열거하는 거고, 얘는 이제 우리가 컨비네이션, 조합이라고 얘를 얘기를 해요. 지금 순열과 조합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걸 싹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왜? 몰라도 되니까, 이런 용어는. 그런데 이럴 때 그래도 이런 용어를 알아두고 가면 나중에 그때 그 쌤이 순열하고 조합이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들 겁니다. 어쨌든 4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건 12가지고요. 4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거는 이렇게 같은 게 2가지씩 나와서 12를 2로 나눠서 몇 가지가 된다? 6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설명을 이제 한 3가지를 해봤어요. 이거 말고도 같은 문자를 배우거나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수업 시간에 좀 다루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이 뭐냐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예를 먼저 드릴게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러면 1, 2, 3, 4, 5, 6이라는 게 있었죠. 눈금이. 그런데 1이 나올 확률 구하래요. 그러면 6가지 중에서 1이 나오는 거 1가지네. 6분의 1이네. 만약에 짝수가 나올 확률 구하래요. 그러면 6가지 중에서 짝수는 2, 4, 6, 3가지가 있었죠? 짝수는 2분의 1이네. 그 다음에 또 홀수가 나올 확률 구하래요. 총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홀수가 3개 들어있었네? 마찬가지로 2분의 1이네. 6의 약수가 나올 확률 구하래. 총 6가지예요. 그죠? 근데 6의 약수는 뭐뭐 있나요? 1, 2. 좀 어려운 거니까 동그라미 쳐봤어요. 4개나 있었네. 3분의 2네. 자, 여러분, 확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6이 뭐예요? 어떤 A가 나올 확률을 PA라고 하면 확률은 총 경우의 수. 자, 이제 경우의 수라는 게 나오죠. 총 경우의 수분에 뭐라고요?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정의할래요?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요거 이제 예를 들면 총 주사위를 던지면 총 몇 개? 6개. 이거 뭐였죠? 짝수였죠. 조건. 즉 짝수라는 조건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개? 3가지.
그래서 총 경우의 수 6개, 짝수 3개. 그래서 얼마가 되더라? 2분의 1이 되더라. 확률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조건이라 그러면 뭐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그죠? 이 조건을 사건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떤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 그거를 확률이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니,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가 나오냐면 7이 나올 확률 거래. 7. 여기 있어요? 7? 7 없죠? 그러니까 전체는 6가지인데 7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서 빵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1, 2, 3, 4, 5, 6에 눈이 나와야 된대요. 총 경우 6가지인데 1, 2, 3, 4, 5, 6이면 뭐예요? 6이죠? 1이죠? 그래서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0은 사실은 안 일어날 확률이죠. 안 일어날 확률. 1은 엄격히 따지면 모든 경우의 수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률은 0에서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겁니다. 자, 이제 확률의 성질도 얘기를 했고, 확률의 계산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뭐 이런 거겠죠. 주사위를 2개를 던집니다. 주사위 A와 B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6의 배수가 나온대요. 뭐가? 합이. 야, 되게 어렵네. 주사위 A, B를 던졌는데 합이 6의 배수래. 그러면요, 선생님 같으면 이런 걸 한번 해볼 것 같아. 1, 2, 3, 4, 5, 6. 주사위 A. 1, 2, 3, 4, 5, 6. 주사위 B. 합을 합니다. 2, 3, 4, 5, 6, 7. 3, 4, 5, 6, 7, 8. 그 다음에 4, 5, 6, 7, 8, 9. 5, 6, 7, 8, 9, 10. 6, 7, 8, 9, 10, 11. 그 다음에 얼마죠? 7, 8, 9, 10, 11, 12. 가만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경우의 수 얼마 나오죠? 36가지 나오죠. 그 중에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거는 여기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뭐 있죠? 6개가 있네요. 그래서 얼마? 36분의 6은 6으로 약분하니까 6분의 1이었다. 이렇게 되죠. 뭐 곱이다 그러면 또 곱을 표시하면 되고요. 또 이제 이런 것도 나오겠죠. 어떤 게 나오냐면 동전을 하나를 던지고 동전 A와 주사위 B를 던졌더니 동전 앞면과 주사위 짝수가 나온대요. 자, 동전을 앞면을 H라 그리고 뒷면을 T. 그 다음에 주사위는 1, 2, 3, 4, 5, 6이에요. 그러면 동전이 앞면일 때 주사위 1, 2, 3, 4, 5, 6. 동전 뒷면일 때 주사위 1, 2, 3, 4, 5, 6.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총 여기 6가지니까 모든 사건은 몇 가지? 12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동전의 앞면이니까 일단은 얘는 아니네요. 그죠? 요거. 그 중에서도 뭐 짝수. 딸랑 3가지 있죠. 따라서 3으로 약분하니까 얼마가 되죠? 4분의 1이 되죠. 자, 이거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주사위가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죠?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6분의 3,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얼마? 4분의 1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확률의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확률의 계산도 마찬가지로 합사건과 곱사건이 있어요. 합사건과 곱사건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또 뭐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수영도를 그려서 확인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경우의 수에 보면 합사건, 곱사건이 있듯이 확률에도 분명히 합사건, 곱사건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말로 설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 익히기 시간에 같이 여러분하고 풀어볼게요. 자, 전 대표적으로 이렇게 곱해서 푸는 방법을 한번 확률의 계산 이런 걸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